자, 흥만견이 이렇게 말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소설의 처음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발단이긴 해요. 발단인데 뭐부터 일어난다고? 갈등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진짜 이게 소설의 어떤 갈등이냐? 아니, 뒤에 더 심한 갈등이 일어나긴 합니다. 자, 이 발단 부분부터 시작되는 이 소설은요, 이게 소설에 지금 전문을 다 실어놨거든요. 이 전문은 근데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는데 부분 이해하는데 뭐 맥락에서 빠져도 되는 부분들이 교과서에서 안 실렸지만 그래도 전체 이해하는 데는 전문 읽고 이해하는 게 더 낫고요. 전체 문장. 소설의 전체 문장. 그러면 어디까지가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고 아니냐? 자,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이게 경운기 고치는 장면 보자. 이주환이 경운기를 그래서 갖고 넘어져서 얼어 죽었다? 잠깐만. 글씨체가 따랐다. 찌번. 홍만근가. 홍만근은 전생에 죽었다. 홍만근의 탄생. 홍만근이 찌개 나오는 얘는 몰라도. 얘는 스웨드에서 나갔다. 잠깐만. 여기 중간에 뭔가 많이 빠졌는데. 약간 결함이 있는 사람. 응? 누가? 홍만근. 안 읽어왔구나 너 지금. 응? 장애인이. 좀 부족한 사람이긴 해. 경운기 고치는 장면. 반편은 우리가 반편입니까? 그럼 한번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오잖아요. 부정적이게 봐야 돼. 그게 교과서에서 지금 빠지는데 여기 전문 읽고 왔지. 전문에서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그렇죠? 아마 이 정도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가 앞부분에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고 중간이 통째로 날아가요.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어디로 또 쭉 이어지냐면은 일주일 뒤에 홍만근은 돌아왔다. 어디냐. 일주일 뒤에 홍만근은 돌아왔다. 내가 이거 출력한 거랑 또 다르구나, 지금. 여기부터 교과서 시작이야. 13페이지 아랫부분. 응? 그러니까 그냥 딱 발단 부분의 내용이랑 그리고 결말 부분에 대한 내용만 지금 교과서는 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없어도 소설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왜? 아까 갈등이 앞에서부터 딱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소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홍만근은 없어졌다. 홍만근이 없어진 사건부터 지금 시작이 되죠. 홍만근의 실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한번 보세요. 시간에 한번 주목할 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 현재 없어진 거예요. 시간은 지금 현재가 잡힐 거고 현재 시점으로 지금 봐야 돼요.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주위에 나간 홍만근을 늘 들이며 나가 돌아온 시각이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술에 마시고 취하더라도 한 번이면 돌아왔는데 아니었대요. 하루 외박했던, 자, 평생에 단 하루 외박했던 이라고 하는 요 외박했던 사건이 뒤에서 나와요. 누구랑 만나는 사건이냐면은 토끼와 만난 사건. 토끼와 만난 사건이랑 연결이 돼요. 그 시간,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친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서술을 보여주고 있니? 평소의 상황과 다르다라는 얘기지. 지금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 이 서술자의 서술은요. 황만근이 평소와 다르다라는 서술의 의미를 잡아주고 있으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요 횟대라는 표현은 뭔지 알아? 횟대? 횟대? 회치는 소리. 요 횟대라는 거는 잠깐만 우리 보자.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
그 새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새들이 올라가 있는 데 있지. 닭장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면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설치해 놓잖아. 거기를 횟대라고 표현을 해요. 소설을 읽다 보면은 요 횟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알겠지? 자, 횟대에 닭이 울음이 그치는 아침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고요. 아침이면 그치죠. 자, 마을에 간 흑마근이 직접 신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오케이, 황만근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행동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행동에 대한 의미가 있겠지? 황만근을 걱정하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간접 제시를 통해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심리 혹은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황만근이 먼저 이 2장의 입을 얘기했습니다. 2장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2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2장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추론해 봐야 돼. 항상 대화는 이 내용보다 의미를 추론해야 돼. 어떤 의미가 잡히니? 황만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황만근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고 있지. 그치?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면 인물관계도가 벌써 그려지죠. 2장은요. 황만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 시각. 자, 표현적인 부분도 한번 보자. 망근인지 라고 하는 언어 유희가 들어갔네. 언어 유희, 아재 개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이 자석은 뭐 N극과 S극이 있는 자식일까? 자식일 뭐라고 쓴 거예요? 사투리. 자, 사투리에 쓰이는 이 문체에 현장감을 좀 더 올려주죠. 사실감을 좀 더 주죠. 현장감과 사실감을 준다라는 효과까지 올려주는 효과까지 생각하고 영어도 못 알아가고 이게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식 때문에 어디 술 처먹고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쓸거라 이러면서 기소곡까지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좀 실제 있을 법한 현상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더 주고 있네요.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sup고 학식이 높아 해마다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제석 씨가 있습니다. 자, 축을 초하다라는 거는 초안을 잡다예요. 초안을 쓰다. 우리 용왕제라고 하는 어떤 기원제에서 그 마을의 잔치에서 축원을 바라는 초안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대표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왜 글 좀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국문과 출신인가? 맨날 우리 학원에서 뭐 글 쓰라고 하면 우리 국어 선생님들 다 팔려봐. 되게 쓰는 글 많거든. 그러면은 승훈 선생님 갔다가 이제 나한테 왔다가 또 승훈 선생님한테 갔다가 또 나한테 왔다가. 자, 황재석 씨는 그럼 어떻게 봐오고 있는지 황재석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황재석. 자, 의미. 황재석 씨가 말하는 의미. 황만근에 대한 오케이, 걱정하고 있네 라는 단어가 기억나면 좋아요. 이거 걱정 말고 다른 단어, 뭐 염려 다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 이장과 황재석 씨의 이 대화는 직접 제시라고 했어? 간접 제시라고 했어? 간접 제시지. 인물에 대한 성격을 혹은 심리를 표현할 때 간접 제시로 하다 보니까 한 단어로 뭐 필연적으로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도 괜찮다는 얘기야. 간접 제시는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적어도 이장과 달리 황재석 씨는 걱정을 하고 있네요. 요 인물 관계도. 이것도 인물 관계도예요. 야, 그래도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면 이거 연유가 있을 거야. 이건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다. 방근이 아니다. 감싸주고 있지. 망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소설을 읽어나가는 가장 큰 기본적인 틀인데 대화 사이에
서술이 있니 없니? 자, 서술이 없어요. 서술자의 서술이 없으면 이 말은 황제석 씨의 말일까?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 안 하잖아. 이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일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뒤에서 설명해 줬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써주면 되고, 아니었으면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미 얘기가 됐네. 아, 황동수 씨가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대화와 대화 사이에서 만약에 서술이 있다면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 말과 이 말은 동일인의 말일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둬야 돼. 서술자의 서술이 중간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일한 사람이 또 말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서술, 대화, 묘사 구분하면서 소설을 읽어주는 게 기본적인 여러분들 패턴이 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서술자의 서술이 없으니까 잠깐 나눠주시고. 자, 황동수 씨는 그럼 무슨 말의 의미야? 에이, 아니지, 어르신. 각 군대 가다 했을 때 토끼인지 만지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에서 반박을 하고 있네. 근데 큰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스갯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스갯처럼 말을 이었다. 그러면 이 황동수 씨는 어떻게 본다라는 얘기야? 황만근의 지금 이 상황을. 황만근이 없어. 이 상황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일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 좀 어려운 말로 대수롭지 않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황동수 씨의 어떤 심리 상황을 볼 수 있네요. 자, 아침밥을 먹기 전에 황만근 아들이 찾아와서 황만근에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있습니다.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동네 사람들을 물러오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자, 요 민씨가 주변에 또 이제 한 명이 그려져야 되겠네요. 민씨.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의 생각? 잠깐만 보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읽었지. 누구의 생각은 지금 읽고 있어요? 그치. 그럼 서술자가 누구의 생각은 읽고 있어? 민씨의 생각은 읽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읽었는지 한번 볼까? 아까 이장, 황재석, 황동수. 아니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간접 제시로 추론을 했죠. 추론을 했죠. 추론을 했죠. 근데 이 민씨의 생각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제시를 해줬네요. 그럼 이거는 시점이 무슨 시점으로 보이니? 일단 자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죠. 왜? 나라는 단어가 있니 없니? 없으니까 3인칭이에요. 근데 3인칭인데 이상하게도 이장의 마음은 몰라. 황지석 씨의 마음은 몰라. 황동수 씨의 마음은 몰라. 근데 누구의 마음은 알아? 민 씨의 마음은 알아.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무슨 시점? 초점화자. 오케이. 3인칭이고요. 초점화자예요. 이 초점 화자의 시점 혹은 선택적 작가 시점, 제한된 작가 시점을 통해서 이때 초점 화자로 그럼 설정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민 씨. 민 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지금 일단 얘기해놓고 자, 민 씨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어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이건 시간적 구성은 지금 현재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어저께도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구성까지도 우린 추론이 되니? 역순행적 구성 혹은 입체적 구성까지도 우린 나도 염두에 둘 수 있겠지? 자, 어저께 걸기대 한다고 간 사람 누구예요? 황만근 씨한 간 사람이 있어요? 걸기대 한 동안 본 사람 없나요? 라고 하는 이 말은 황만근이 걱정돼서 하는 말 같네요. 그렇죠? 황만근에 대한 걱정. 그럼 지금 여기서 황만근을 둘러싸고 한 4명 정도가 나왔어. 근데 민 씨와 황재석 씨 정도는 걱정을 하는 그런 인물의 유형이죠. 근데 마을 이장과 황동수 씨 정도 되는 사람은요.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로 인물이 좀 갈리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인물을 관계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려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흔들었다라는 행동으로만 지금 묘사해주고 있죠. 행동으로만 묘사해줬다.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술 안 했어요. 간접 제시예요, 항상. 지금 민 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각을 읽어주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동 묘사로 제시를 해줄 거예요. 대화와 행동. 자, 그리고 이렇게 황씨들이 많이 있었네요. 우리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집성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요 황씨 집성촌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도 이게 1990년대 소설이거든요. 비교적 최근 소설이지. 그때도 시골에 가면은 집성촌을 이루면서 모이는 시골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옛날에는 가면 이씨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촌들이래요. 그냥 서울 사촌에 8촌 혹은 10촌 남이 남이긴 하지. 근데 이제 다 건너면 아는 상황. 또 저기 제가 이제 처가댁이 안동인데 안동에 가면 거기 이제 통씨들이 엄청 많이 그래갖고 옆집은 10몇 촌인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래. 어디 시대였어? 나는 한산씨라고. 한산씨가 이제 위에 선조가 누가 있냐면은 그 고려시대 삼은이라고 하는 정몽주, 길재, 이색은 별로 안 유명할 거야. 근데 중간에 이제 넘어오면은 사육신 중에서 이계라고 하는 사육신이 있어. 단종의 보기를 이제 하다가 죽은 사람. 성산문은 되게 유명하죠. 이계 있고요. 조금 이후에 오다. 갑자기 왜 물어봐갖고. 그냥 시들이면 다 사용 아니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행력. 그러니까 똑같은 그 파. 그걸 집성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근데 거기서도 뭐 세부적으로 무슨 파는 아니겠지. 그것까지는 몰라 나도. 자, 사람이라고 민민이 되나 군전체 사람도 모두 기 백명이 되려고 하나? 한데 반근이는 자 여전히 무슨 반근이라고 표현을 하네.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근이란 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장의 말이죠. 그럼 이 이장은 계속 놀리고 있네. 빈정거리면서 빈정거리듯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별거 아니야 라고 하고 반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반편이라는 말은 바보의 의미거든요. 몸이 불편하다. 바보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반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반근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언어 유희를 하고 있네.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반근이가 방금만 하다. 언어 유희. 난 사람 놀릴 때 이렇게 놀리면 좀 재미는 없더라고. 자,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의 전날 황망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 보자. 민 씨에 대해서는 뭐까지 알고 있어? 기억해낸 생각까지도 지금 우리는 서술해주고 있어. 민 씨가 초점하자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볼 수 있는 특징.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민 씨가 누구를 의심하냐? 이장을 의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 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걸기대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민 씨는 근데 보니까 사투리를 안 쓰네. 맞아. 이 민 씨는요 외지인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외부에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이사 온 사람. 귀농한 사람. 귀농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맞죠? 자, 의심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기본 베이스는 의심이구나. 그러면서 이장은 자, 민 씨를 흘기듯 놀려보였다. 또 행동으로만 얘기했지. 그치? 민 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흘기듯 노려보았을까? 이것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심리. 응? 이놈이 그래. 이놈이는 무슨 마음이야? 괘씸한 거. 괘씸한 놈. 혹은 불쾌하다. 자, 그래. 그게 지금 간접 제시야. 이 간접 제시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 줘야 돼. 이게 무슨 행동이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거리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 우리는 독자인데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까워지는 것 같아? 오케이, 이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물에 대해서 추론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되게 짜증나요. 개념 잡기가 힘들어서. 자, 왜 농민 보고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어우, 이거 뭐야, 뻔뻔하네. 자,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습니다. 서로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 오케이. 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네요. 이장과 민씨와의 갈등. 그럼 이장과 민씨와의 갈등의 대립의 주체, 어떤 핵심적인 사건은 황만근이 없어진 거죠. 농민 걸기대회에 참여한 황만근이 사라짐. 근데 이 농민 걸기대회에 이장은 황만근에게 참석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민 씨는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불만을 갖게 됐네요. 이 불만의 표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이 안 된다면서요. 황만희 씨가 꼭 가야 돼요? 아니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네가 부탁해서 간 거 아니야 이장? 이라고 또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다는 건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됐지? 민 씨가 얘기를 했으면은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장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민 씨가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장은 뭐라 얘기했을까? 야, 뭐라 해? 야, 농민 보고 농민 총 걸기대회 있다고 해서 참석하라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어? 아주 뻔뻔한 놈이네. 물론 뭐 이제 뻔뻔하다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뻔뻔하다라는 거지. 아니,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는 못 온나 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거 넘어갑시다. 자, 내가 아니야. 그거를 이장이 또 얘기를 했겠지? 읍에 가보고 장날이야. 어디서 술 처먹고 있을 거야.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전혀도 걱정 1도 있어 없어? 걱정하지 않는 태도. 걱정도 안 해주고 사람이 안 보이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혹은 미안함도 없죠. 자, 다른 사람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돼버렸다.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면서 장면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네요. 자, 글쎄 황만근 씨가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하는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가지고 갔어야 돼요. 고장난 경운기라고 하는 이 소재가 어떤 소재로서 쓰여요? 나중에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의 소재의 기능을 하죠.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오다가 황만근은 그게 전복해서 죽게 되니까. 그 어떤 소재의 의미까지도 파악을 해주시고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카이 무슨 고장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뿐이지 라고 하면서 그럼 여기서는 황만근이 일단 기계를 잘 다뤄요. 황만근도 되게 뭐 바보 느낌은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좀 기술력은 아주 좋은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황만근은 나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소설 안에서도. 그것도 여기는 민 씨의 얘기였을 거고 여기는 또 이장의 얘기였겠죠. 다시 민 씨가 받아주고 있는 점 봅시다. 민 씨는 또 콕 집어서 팩트를 또 때리네요. 아니 그러면서 왜 이장님은 트럭 타고 가셨어요? 솔선수범 해야지.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따지고 있는 태도죠. 자, 이장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야, 내가 의논도 해야 되고 경운기 타고 언제 가냐? 트럭 타고 가야지. 그리고 한참 늦었겠지. 그런 사람 없고 소리 몇 번 지르고 왔다가 경운기 타고 갈 수 있겠어? 아유, 그래도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 경운기를 타고 누가 황만근은 혼자서 쓸쓸하게 혼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민 씨가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도를 갈 때는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위도 하고 보여주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경운기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 그치?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차 타고 갔어요. 그렇죠? 자가용으로 갔어요.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다른 사람, 이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태도일까? 좋게 표현한 태도는 아닐 것 같아요. 소설 안에서도. 그렇죠? 다소 이기적인 태도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근데 누구는 편하게 가. 근데 대부분 다 편하게 갔어. 누구만 빼고? 황만근만 빼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황만근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비하는 지점. 황만근은 우직하게 경운기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자, 이런 장면들이 뒤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아유, 이 사람은 바쁜데 뭐 이렇게 몰려내서 사람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 맨 누구로 반동갈이 났나라고 하면서 이 반동갈이 반근이 황만근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민 씨를 황만근이랑 똑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민 씨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열받았네. 그럼 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 반편이 바보라는 의미예요. 혹은 몸이 부족하다라는 거, 지능이 낮을 때. 이장이 지도자인 사람이 오늘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열받았네. 분노가 느껴지니? 양복 입고 자경 타면서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는 사람 오지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소설의 중략. 교과서에서 여기서 한번 끊겨요. 그럼 이 장면까지는 지금 여기서 장면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끝나지.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아니 어디서 눈가리를 뚫고 질러쌌노? 쫄딱 망해갖고 비동을 했지 뭐. 앞장섰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내가 망그의 어미냐 애비냐 나이 50이다 된 어디 가등동 어등등 해야지 목소리를 끌고 다닐까? 라고 해서 여전히 갈등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의 등장? 어머니의 등장. 자, 그럼 어머니의 등장에서 우리는 장면을 한번 끊어주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면 장면이 전환이에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서.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앞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등장했고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어머니가 뭐 자책하는 느낌도 있어요. 아유,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고 했더만 고등어에 대한 이런 얘기.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등어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점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었으면 이미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오라는 얘기를 서술자가 해줬을 거거든. 근데 이게 초점 하자다 보니까 이 민씨로 제한된 초점 하자는요. 시점에 제약이 걸려요. 시점의 제약이란 건 민씨가 듣고 민씨가 본 거 외에는 다른 걸 알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얘기를 해줘요? 어머니가 나와서 그 얘기 안 했던, 얘기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좀 나오고요. 교과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어머니 부분들은 다 편집을 좀 해놨어요. 왜냐하면 크게 어머니가 큰 역할은 안 하지만 근데 우리 전체적인 소설에서 황만근의 삶을 보는데 이 어머니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왜? 황만근은 아주 우직하게 효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나온 부분이면 여러분들이 가볍게라도 여기 뭐 장면을 구분하면서 막 이렇게 심오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가볍게라도 좀 이 어머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읽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여기 부분. 여기부터 다시 교과서에 실려요. 55분 조금만 더 하자. 왜? 왜? 자, 마을에서 젊은 축에 큰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에 간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 황만근이 사라진 이후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죠. 황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을회관인데 어떤 마을회관이에요? 이 소재가 갖는 의미, 마을회관이라는 소재가 갖는 기능 한번 따져봅시다.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근데 누가 사용해? 사람들이 사용하지. 그럼 황만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 거예요. 황만근이. 자, 여기부터 이제 제시되는 것이 황만근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태도, 이타적 태도들이 돼요. 그런데 황만근의 이태적 태도와 달리 이런 사람들은 아씨 만근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거 안 할 텐데 이런 일을 뭐 하고 있어요? 분뇨를 퍼내면서 똥 퍼내면서 아우 똥 냄새. 그러면은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 되게 이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아씨 나 돈 100만 원 줘도 이런 거 안 하는데 황만근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네. 아 황만근한테 일을 맡겨요. 그것도 황만근은 어떻게 하면서 분말 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황만근이지만 황만근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토끼 이야기 잠깐 빼고 그 과거 회상하는 장면 말고는 안 나와. 근데 뒤에 아마 토끼와 싸우는 장면은 되게 웃길 거야. 자, 망근이가 있었으니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건데 망근이 도대체 어디 갔노? 라고 얘기하는 누구도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아요. 근데 이 황만근이 부재한 거는 요 봐봐. 황만근이 분뇨장으로 가서 이 똥을 푼 다음에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공평하게 나눠줬대. 황만근의 이타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편견 갖지 않고 여신노인처럼 이렇게 마을에 간 좀 노인들을 더 공경해주는 이런 태도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남편을 잃고 혼자 혼모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가져다 주었다. 누가 누구를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이런 마음씨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또 하나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요. 어떤 일화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신노인의 일화가 드러나고요. 뒤에도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의 일화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화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들어간 걸까? 아니지. 이런 구성을 우리는 병렬적으로 제시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 사건들에 병렬적으로 제시되면서 이 병렬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뭐 때문에 황만근의 이타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이 병렬적으로 일화들이 병렬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에요. 자, 아이들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겠습니다. 망근이도 알 거다라고 하면서 망근이는 명약관화라는 단어, 이거 중요한 단어, 불보듯 뻔한 일. 물어보나 마나한 불보도 뻔한 일에 대해서 황만근에 대한 요 시비를 물으러 간다.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이에요. 요 시비는요. 옳고 그름을 물어봐. 그러면은 항상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깨우치면서 황만근이 얘기를 해준대요. 황만근은 그러면 이타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황만근의 현명함까지도. 그러니까 이 현명하다라는 거는요. 황만근이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소 행동은 부족했으나 그러면 서술자가 되게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주고 있어? 호의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황만근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황만근가를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황만근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지. 황만근 노래는 황 하고 소리치고 나면 만근 하고 부르고 여기서 백분, 찌번, 역근, 팔분, 두바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들은요. 황만근이 알고 있는 숫자의 최대치예요. 황만근은 100번 이상을 못 써요. 1000번 몰라요. 10,000번 몰라요. 10원 이상도 몰라요. 황만근이 알고 있는 숫자의 최대치다 보니까 그 황만근이 발음, 이거는 만근이의 발음이에요. 황만근의 그 발음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갖고 이런 식으로 황만근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근데 이 노래에는 뭐가 있대? 마을 사람들의 황만근의 경험, 정서가 녹여져 있습니다. 황만근의 일생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부터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갔지. 과거 황만근이 어떤 식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구성이 바뀌네요. 입체적 구성. 시간은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황만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쭉 황만근의 탄생에 대해서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유래까지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은 동네의 뿌리까지도 의미한다. 요거 하나 여기 황만근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고요. 이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들 6.25 전쟁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글을 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아이가 임신한 채로 아버지가 죽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자녀들을 유복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복, 배에 있을 때 아버지를 여의면 유복자라고 얘기를 해요. 학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서 요 산에 만근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을 했구나라는 것까지 상징하는 이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가 또 이제 중략이에요. 교과서에서. 아까 요 100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요 100번, 100분, 찌번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 그리고 황만근에 대한 생략체이다. 여기까지 쭉 넘어가 보시고, 중간에 좀 많이 생략이 됐고, 여기까지.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예요. 여기까지 교과서에선 생략이 되어 있어요. 거의 가운데 거의 쭉 날라갔지. 근데 이 황만근의 과거 이야기가 쭉 날라갔거든요. 과거에 지금 황만근 아들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했는지까지도 있고, 그 경운기 고치는 실력이 어떤 식으로 왜 생겼는지도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 소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 돕는 정도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의 관계. 그거는 꼭 정리해야 돼.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건 아내가 도망갔고, 어머니는 여기 있고, 아들도 나왔잖아. 근데 관계가 어떤지 원석이는 꼭 읽어와야 돼. 자,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웠습니다. 조손이라고 하는 거는 증조부,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 입맛이 까다로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어디까지 있냐면은, 보자, 시동고착 할 수 없습니다.까지가 교과서 또. 여기 이유가 중요해.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장면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이어서 갈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생략되는 경우고요. 생략될 때 황만근이 그 술에 대한 어떤 일화가 나와요. 술에 대한 황만근의 일화. 그것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읽어주시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부터 이제 또 교과서의 결말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간중간 띄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었니? 지금 보니까 교과서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은 내용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기는 좀 힘드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단어 있으면 중간중간 체크해 놓으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읽고 뒤에 마지막 결말 부분이 되게 핵심이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 한번 하면은 황만근은 말했다는 계속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들 복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경민고 수업은 10시부터 이루어져요. 10시부터 1시 반까지. 이제 승훈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2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10시에 와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신호쌤이랑 지난생 다른 작품 공부하는 우리 작품이 많잖아.